네, 전반기 리그 베스트 11 4돌들이 제 거고 433이 이제 리빙님. 네, PL만 전반기 봤을 때 얘가 잘했다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베스트 11을 따지면은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베스트 11 중에서도 와, 난 얘가 제일 좋다. 얘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선수가 있나요? 네, 리그 전반기 MVP 준다면? 네, 저는 엘링 올란입니다. 너무 뻔했나요? 네, 너무 뻔해요. 2인자 골라야 돼요. 나한테 엘링 올란은 정말 메날두급 선수. 이미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이 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부진이라고 드는 생각? 이거는 메날두 말고는 딱히 해본 적 없는 기준치였거든요. 근데 그 기준치를 갖고 뛰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거의 메날두급 선수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거의 근접한 유일한 선수가 홀란드 같아요. 너무 뻔하고 해서 뭐 언급하는 게 좀 재미없다 느낄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럼 둘 다 영상 흐름상 스트라이커보다 키퍼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혼란을 먼저 받고 들어가는 거다 둘 다 그죠? 그쵸. 저도 433 기준으로 가운데는 홀란드를 그냥 받고 시작했습니다. 홀란드는 와, 요즘 뭐 할 말이 있나요? 진짜 골 못 넣으면은 부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아까 말한 호날두 메시 언급한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야, 얘 오늘 골 넣었니 안 넣었니? 야, 안 넣었어? 못했구나. 한 골 넣으면 뭐 할 거 했어 월티골 넣었어 좀 쳤어 이 정도. 그 당시 얼마나 파괴적이었냐면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한 3점 차를 안 내면은 야, 얘네 경기 못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중심에 메시, 호날두, 근데 뒤에 득점 페이스로는 홀란드가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홀란드의 이런 페이스도 당시 호날두, 메시랑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진짜 그 괴물 같은 시즌. 아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돼. 아 맞네. 그래 40골 뭐, 하고 40골 후반대 찍었는데 제일 잘했을 때는. 그쵸. 40대 후반대 뭐 1년 동안 뭐 몇십 뭐 80골 넣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홀란드가 그러려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치 리그 득점 수가 아직은 수치상으로 모자라죠. 심지어 더 그쵸. 득점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근데 사실 이게 또 혼란을 억가하기 위한 기준치로 메날두를 잡아놔서 그런 거지. 지금 시대의 혼란의 미상을 설명을 하면은 너무 가파르고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선수라고 이게 또 이게 메날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죠?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날두란다. 호날두랑 또 비슷한 느낌이 또 있긴 해. 그 스프린트나 이런 게. 어쨌든 홀란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둘 다 통일돼서 들어갔고요. 키퍼부터 올라가도록 하죠. 저도 키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저는 이 썬더랜드 골키퍼 루스. 이 선수를 저는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썬더랜드의 이런 결과들에 있어서 항상 약간 애매한 팀들 있잖아요.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아니면 승격하는 팀이든 이런 팀들이 전반기에 상위권에 있다. 높은 확률로 키퍼 무조건 잘했다. 뭐 지난 시즌에 셀스. 셀스의 포지션을 아마 이 선수가 뭐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다른 좋은 키퍼도 있겠지만은 이런 홍대픽 하나는 해야죠. 아, 잠깐 픽을 한 거예요? 네. 오. 아, 루프스 넣으셨구나. 어. 네, 아니, 근데 루프스. 이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은 뭐냐면, 사실 상위권 키퍼들은 지표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통 지표는 하위권 축구를 하는 팀 쪽에서 나옵니다. 키퍼는 역설적이게도. 상위권 쪽에서 보통 필드 플레이어들을 먹고 있다면, 하위권 쪽에서는 좀 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키퍼긴 해. 그러다가 한 번씩 사고 당하기도 해요. 리버풀도 사기 매물 중 하나가 미뇰렛. 썬더랜드 당시에 선방률이 너무 높아서 데려왔더니 그냥 쉬운 거를 못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별을 했었죠. 이런 뭐 루프스 같은 경우도 또 혹시 모르긴 한데 확실히 저는 전반기를 두고 봤을 때는 뭐 라야라든가 뭐 산체스라든가 뭐 돈나루마라든가 다 좋은 키퍼들이 많지만 그래도 썬더랜드가 이 정도 분전한 이런 핵심 그 라인 중에는 골키퍼가 한몫했다. 저는 이게 키퍼가 제일 잘한 키퍼는 둘이 생각이 나고 뭐 루프스 같은 선수 그리고 라멘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성장폭을 보여준 선수도 있지만 산체스에 관해서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산체스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는데 하필 그 위에서 쟁쟁한 키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름을 못 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번 시즌 키퍼 3명을 언급하라고 하면 제일 잘한 선수 3등이 산체스, 2등이 라야, 1등이 돈나룸마 이거든요. 근데 라야를 1등으로 꼽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선 저렇게 루프스가 등재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라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대비 잘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돈나룸마를 결국 고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키퍼로서의 본분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라야도 뒤쪽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커버해내는 능력이 좋긴 했지만 저한테 임팩트가 더 강했던 건 돈나룸마였던 것 같아요. 키퍼는 기본적으로 신장이 길어야 임팩트가 강하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쿠르투아라든가 아니면 노이어도 사실 팔 엄청 긴 편이죠. 그리고 이제 페트르체어도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근데 돈나룸마가 저한테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임팩트가 세게 다가왔다. 라야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키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각미적으로 나한테 임팩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간발의
아래 차고 누가 등재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데 저한테는 돈나룸마의 저 말도 안 되는 피지컬, 이 커버 범위가 말도 안 되게 큰 거, 한손 펀칭, 그리고 캐칭도 엄청 잘하고 이런 면에서 돈나룸마를 꼽게 됐는데 근데 발밑에 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나룸마가 생각보다 발밑에 관해서 하자를 보인 게 이번 시즌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등재돼도 이상하진 않겠다 해서 돈나룸마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돈나루마 이런 킥 때문에 뭐 실점을 직결됐다든가 그런 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루키 씨랑은 다르게 사실 키퍼는 이제 발밑이 무조건 장착되어야 된다는 쪽에 가까워요. 시대가 바뀌었어. 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돈나룸마랑 쿠르투아를 약간 저는 내려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못한다가 아니에요. 진짜 최상위 S급에 있는 이미 그런 골키퍼이지만 뭔가 발밑을 잘하는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에데르송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실점을 할 때는 당연히 아쉽다는 말을 했지만 에데르송? 그냥 S티어. 전 그런 관점으로 골키퍼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뭐 루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더랜드의 특성을 두고 좀 더 높게 평가해 준 거고 저는 이런 산체스라든가 라야 같은 선수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1위가 라야였고 2위가 그때 돈나룸마, 그 다음에 3위가 루프스. 하지만 베스트 11에는 저는 이제 루프스를 넣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은 라야긴 합니다. 지금도. 라야 보면은 와, 이 정도가 나와? 심지어 이런 사이즈적으로도 아까 말한 돈나룸마나 이런 선수들하고 좀 떨어지지만 탄력이 저렇게 나와? 와, 그리고 킥이 여기까지 가? 와, 센터백들이 불안하진 않겠다. 가끔 압박을 거세게 받으면은 키퍼한테 어쩔 수 없이 주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그 주는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다. 그런 골키퍼가 있다면은 얼마나 축구하기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라야가 너무 든든하고 라야 같은 키퍼를 좀 보고 싶어요. 향후. 근데 인간미라는 기준을 첨가하게 되면 저는 라야한테 좀 더 마음이 가긴 해요. 키가 작고 그리고 사실 팔이 아무리 길어봐야 돈나룸마다 길겠습니까? 그 신체적인 불리함을 이겨내는 그 인간 승리 그런 면이 좀 추가가 되면 라야를 고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수로서 임팩트로는 이제 돈나룸마가 강했기 때문에 돈나룸마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우풀백을 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첼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첼시 팬이 아니더라도 저는 리스 제임스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더 많이 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간단하게 봤을 때 리스 제임스랑 팀버 바꾸면은 누가 더 잘하냐? 팀버가 아스날에서 뛰지 않고 첼시에서 뛰었다. 어디서 뛰었다. 라는 가정을 넣게 됐을 때 더 영향력을 더 잘 발휘했을 선수는 아무래도 저는 리스 제임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더 높은 고점의 프라임타임 많이 보여줬던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한 라이트백으로는 제임스를 꼽게 되는 것 같은데 팀버가 2순위거든요. 팀버는 사실 폼 유지가 진짜 말도 안 됐죠. 엄청 길게 쫙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맞아요. 뭐 저도 이 라이트백 관련해서는 리스 제임스 했을 때 야,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리스 제임스는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번 시즌이 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도 야, 리스 제임스 누구다, 나 누구야, 그리고 주급 얼마 받아, 나 첼시 주장이야, 이거를 공고히 보여주는 시즌이 아닐까 싶어서 루키가 말했듯이 저도 똑같이 리스 제임스가 베스트 11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오. 팀버. 그 다음에 3순위는 항상 라이트백들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리그 순위를 반영해서 저는 맥캐시를 생각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마테우스 누네스랑 맥캐시를 좀 고민하긴 하는데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테우스 누네스랑 맥캐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리그 순위라는 게 상승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그 당장의 순위로 말하는 거예요? 당장의 순위면은 마티아스 주네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아스톤빌라라는 팀이 저는 이 레벨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아 그럼 상승폭을 보는 거네.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 건 있어요. 그래도 이게 기준이 저는 뭐 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선수들이 그 베스트 1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고 여기선 저렇고 이런 게 약간 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라이트백은 제임스고 아까 말한 3순위는 마테우스 누네스랑 맥캐시 사이에서 저는 고민이 좀 많다. 그만큼 마테우스 누네스가 라이트백으로 이번 시즌은 완벽히 안착을 했다고 봐요. 맨시티의 상승세는 이런 풀백들의 역량이 돋보였다. 이 선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풀백의 문제가 안정됐어야 됐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 그게 좀 아찔했고 시즌 시작할 때도 충분히 그래서 아이누를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 정작 예상치 못한 자원들이 다 잘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맨시티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풀백 문제가 안 나오고 있죠. 문제점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신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라이트백 3순위 생각나는 거 저는 뭔가
동정심을 좀 더하면 리브라멘토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첼시 유스라서가 아니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감독이 미친놈인 게 나오기만 했다 하면 다 갈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애가 몸 상태가 감당이 안 돼갖고 갈리기만 계속 갈렸는데 이제 한계점이 온 게 아스날전. 살리바하고 충돌 이후에 이제 부상이 생겨버려가지고 장기 부상으로 끊게 됐는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현대 축구에 엄청 트렌드하게 잘 적용이 되는 라이트백인 것 같거든요. 왼쪽 오른쪽 멀티 포지션이 다 뚫어놨고 그리고 롱스로인데가 터치라인이나 인버티드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영향력 행사 잘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1, 2순위는 리스 제임스랑 팀버다. 이건 오히려 저는 강하게 말했을 때 안 고르게 되면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을 것 같다. 어떤 생각일지. 진짜 그러니까 제임스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팀버를 두고 이제 누가 못한다가 아니라 둘 다 잘하지만 야, 더 잘한다는 제임스 쪽으로 확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잘해요. 제임스. 와, 난 첼시 팬들은 제임스 보게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볼 때마다. 이번 시즌부터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부러움이 있나요? 진짜 있죠. 저 예전에 아놀드가 우리한테 있었을 때에도 저는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 라이트백 누구 쓸래 하면 저는 제임스 쓴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더 쓰기 쉬워. 진짜 쓰기 쉽고 더 잘해요, 그냥. 그냥 이런 피지컬적으로 했을 때 더 잘해요. 근데 그 킥이라는 범주에서는 제임스도 물론 좋지만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게 아놀드라서 저는 아놀드를 당연히 더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근데 대표팀 입장에서 쓸 거면은 저는 무조건 제임스를 쓴다라고 확실히 말했던 제임스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대표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연습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놀드처럼 정교한 자원을 적응시키기에는 조금 물리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말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팀이었다면 제임스를 쓴다라는 견해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센터백. 저는 사실 이거 베스트 11 잡아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자리예요. 개인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확고한 한 명이 진짜 애매한 시즌인 것 같아. 잘하는 선수라는 네임밸류를 지닌 사람은 되게 많아요. 리베급으로 한번 전에 들었던 선수들. 근데 정작 이번 시즌 탑 포지션에 비해서 내가 진짜 리그 베스트임. 이 시전이 가능한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오른쪽 센터백이 딱 나열했을 때 뭔가 시원찮아요. 압도적으로 페이스를 보여주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은 하위선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전반기나 뭐 이렇게 단기간으로 평가했을 때 정말 좋은 선수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살리바나 이런 코나테라든가 지난 시즌 전반기 잘한 선수도 많지만 뭔가 리그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밀렌코비치 같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찍는 선수들을 또 찍게 되지 않나. 그래서 1순위가 누구죠? 저 살리바입니다. 고민 끝에 얘 말고 고를 애가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없어요. 이번에 우측으로 갔을 때는 어떤 좌측에 있는 선수를 우측으로 땡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상위권에 있는 센터백들을 우선은 나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살리바, 디아스, 이제 리버풀 원래 우측에 코나테가 들어갈 법도 했는데 이번 시즌은 폭망해버려서. 그치, 원래 지난 시즌은 코나테가 얘기가 될 만했죠. 근데 이번 시즌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렇게 워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 진짜 워스트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순위는 살리바. 저도 살리바로 고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반다이크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반다이크 솔직히 잘하진 못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너무 오버했다. 넣었으면 욕먹었어. 그러니까 반다이크 욕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즌.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캐리케즈 코나테 보다 보니까 진짜 아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아찔한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패스에다가 디펜스에다가 팀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에다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옆에 능력을 떨어뜨리는 선수들을 두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반다이크 덕분에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반다이크를 넣으려다가 바로 뺐습니다. 저는 그 반다이크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민을 좀 여지를 주게 해줬던 선수가 그나마 디아스랑 치아오였는데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분히 잘하긴 하나 살리바보다 확실히 못한다 이 생각 들어서 일단 뺐고 살리바는 왜냐면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이 지금도 정말 어울리듯이 이번 시즌에도 실수가 없던 건 아니다만 제일 안정적이고 가장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수비에 관해서 실력만 보고 논해봤을 때 저는 마갈랑이스보다 퀄리티가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취향 때문인 것 같은데 아까 루푸스에 관해서 어떤 점수를 줬는지 말해줬던 것처럼 치아우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 치아우가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센터백이에요. 되게 역동적이고 시각미 되게 좋고 그러니까 쇼맨십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태클이어도 몸을 날려버리니까 사실 뭐 이론상 따져버리면은 그렇게 몸 날리는 태클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수비 자세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장면들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은 이 선수는 인기가 많아져요. 수비수 쪽에서. 그런 선수가 저한테 치아우였고 그런 선수가 지금 첼시의 포파나인데 그래서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치아우가 마침 또 지난 경기에 골 넣었거든요. 살리바 아니었으면은 만약에 살리바가 이번 시즌 못했다고 하면은 들어갈 선수가 그나마 치아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 치아오 얘기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포파나 얘기한 순간, 제가 보기에는 포파나에 대한 이 잔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약간 미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서 치아오를 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포파나 예전에 레스터에서 그때 할 때도 괴물 센터백 라인에 들어간 선수였잖아요. 실제로. 비싸게 그치. 오기도 했고. 네.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느낌들, 그거를 이제 그 향기들을 아마 이 치아오한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왼쪽. 저는 왼쪽도 너무 뻔해요. 이거 마갈량이스. 맞아. 여기까지 뻔해. 되게 진부합니다. 솔직히. 너무 뻔해요. 진짜 지난 시즌 우리가 말했던 무릴로 밀렌코비치 이런 조합들 저는 없어요. 지금 리그에서. 그런 맛을 보여준 선수들 딱 찾다 보면은 그나마 또 뭐 저는 우측 센터백 자리에는 게히나 바네케 같은 선수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우측은. 네, 근데 좌측은 솔직히 좌측 보여요? 왼발? 좌측에도 뭐 게이가 언급될 수도 있죠. 게이가 왼쪽이 원래 주포니까. 근데 왼쪽 중에서 언급될 만한 선수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갈랑이스랑 비빌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진짜 한 명도. 그나마 뭐 덴번이 센터백으로 쭉 뛰었다고 하면 덴번 언급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세네시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이 확실히 가브리엘보다 퀄리티 낮았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베스트로 언급될 만한 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네시가 지난 시즌 밀렌코비치만큼이었냐? 아니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또 그바르디올 언급은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바르디올 넣기에는 저는 맨시티의 센터백 라인이 아스날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냥 마갈량이스, 살리바 이 두 센터백을 두는 게 이번 전반기를 두고 봤을 때도 가장 합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두 조합이 되게 무서웠던 게 3실점 했었잖아요. 9경기에서. 그래서 그때 지금 보면 웃긴 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5실점 깨냐 마냐 이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그 충동들이나 생각이 들게끔 굉장히 무서운 기량을 뽐내왔으니까. 너무 압도적. 그냥 아스날이 왜 리그 1위를 하고 있는지는 이 센터백 둘 보면 안다. 이 둘이 갖고 있는 아스날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뭔가 그 목숨을 던질 것 같은 전사 같은 이미지까지 완전 완벽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느낌의 센터백들이요. 이런 뭐 가끔 나오는 이슈들 제외하고 팀한테 바치는 그 심장을 내던지는 이 마음들. 저한테도 전해집니다. 살리바는 심지어 그 재계약하고 나서 멘트도 되게 인상적이긴 하죠. 아스날에 위해서 모든 걸 불태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나테가 아니라 살리바가 간다고 하면은 또 레알 마드리드 그 퀄리티 지금 나오거든요. 충분히. 게다가 또 지금 밀리탕 몸 상태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리디거도 맛이 갔는데 가면 무혈입성인데 적합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종신을 선택했으니까 대단히 좋은 선수들. 그죠. 대단히 좋은 선수들. 왼쪽은 누군가요? 왼쪽 1순위가 아마도 욕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라일리를 픽했습니다. 오라일리는 아마 그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깔라피오리라든가 뭐 쿠쿠렐라 그리고 뭐 미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선수들이 다 많겠지만은 오라일리가 안겨다준 이 감동이 저한테도 전해졌어요. 과르디올라가 왜 이 선수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레프트백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선수였죠. 그쵸. 오라일리는 뭐 갑자기 갑툭튀한 선수나 다름없고 미드필더 성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라일리가 튀어나온 거는 저는 과르디올라한테는 거의 축복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시즌 스켈리보다 확실히 수준 높아요. 확실히. 스켈리는 잘하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얘는 풀백이 아니다라는 느낌들이 곳곳에서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불안점들이 완전히 증폭돼가지고 터진 게 이번 시즌이고 근데 오랄리는 얘는 풀백이야. 미드필더 출신임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분명 풀백 같아요. 되게. 기본기가 진짜 너무 탄탄합니다. 수비 시에도 그렇고 공격 시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 공격 포인트 생산 개수도 오라일리가 지금 쿠쿠레아랑 비슷할 거예요. 진짜 오라일리한테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늘어난 거는 어쩌면
리버풀이 투박한 레프트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 유연함을 따지면은 쿠쿠렐라가 넘사지만 아예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있지만은 오라일리가 갖고 있는 그 섬세함은 쿠쿠렐라랑은 약간 또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라일리가 맞아. 얼마나 전 사랑스럽냐면은 이 친구도 뭐 쿠쿠렐라나 오라일리나 결국에는 저도 1순위를 두고 봤을 때는 이 두 선수를 고민했던 것만 보더라도 어떤 축구력을 요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오라일리는 확실히 그냥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떻게 뛰어서 과르디올라의 생각을 읽고 있는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백들은 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냥 포지셔닝 그 자체가 팀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라일리는 기가 막힙니다. 과르디올라가 괜히 뽀뽀를 갈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포지셔닝이 완벽해요. 그냥 감독이 요구하는 야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만 너가 그냥 마크맨 하나 가져가고 윙 쪽으로 공간이 나와. 패스길이 창출돼. 이런 부분들. 그냥 오라일리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오라일리가 딱 튀어나온 거는 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축복 중 하나다. 정말 보는 맛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오라일리 그냥 리버풀 와라. 오, 진짜 잘하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1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아까 고르면서 했던 말에 똑같이 욕먹을 것 같은데? 딱 그것처럼 1순위까지 좀 오바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라일리가 저한테는 3순위에서 4순위쯤 되는 것 같고, 쿠쿠레아가 1순위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칼라피오리 언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칼라피오리보다 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냥 더 실적이 더 뛰어났던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칼라피오리가 공격 포인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쿠쿠레아보다 더 결정적인 승부 기여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칼라피오리가 못 들어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마갈랑이스와 살리바가 안겨다주는 그 전술의 수혜자라 생각해요. 업무가 쉬워요. 저는 쿠쿠레아는 아니에요. 졸라 빡세요. 애들 근처에 병신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뺑이 치느라 지금 계속 뛰댕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레프트윙이라 한 맞추는데 윙 자리 들어가면 가라처럼 기튼 쓰라쳐 한 맞추고 있죠. 근데 지금 아스날 보면은 살리바랜다. 아스날 보면 트로사를 뛰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애초에 첼시 팬이라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쿠쿠레아가 칼라피오리보다 존재감이 훨씬 더 뛰어난데 이거는 애초에 이 싸움에서 격차가 있다. 그 체감 때문에 저는 쿠쿠레아를 더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뭐 두고 보면은 쿠쿠렐라랑 그냥 칼라피오리 얘기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만 그만큼 두 선수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잘하고 칼라피오리가 갖고 있는 옵션들도 이렇게 현대적인 딱 그 풀백들한테 요구하는 모든 걸 갖고 있고 가끔 보면은 이 선수한테 진짜 풀백 뛰는 게 맞나? 좀 아깝다는 느낌도 받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선수예요. 뭐 쿠쿠렐라는 마레스카가 제일 사랑하는 선발 라인업에서 쿠쿠렐라를 빼고 축구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수라서 이 두 선수들이 1, 2순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라일리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오라일리 볼 차는 거 한번 보라고. 그만큼 전 잘해요 진짜. 전 베스트 11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전 반했기 때문에 제발 봐봐. 내가 홍대픽 오케이 한번 봐봐 오라일리 볼 차는 거 기깔나. 이런 마음으로 또 넣었습니다. 오라일리를 사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길 네. 바래서 네, 그리고 이거 전반기잖아요. 그죠. 네, 전반기 딱 지금 맨시티가 막판에 이제 무승부하고 이러면서 좀 떨어졌지만 딱 그 전까지 오라일리가 맨시티에 안겨다준 이런 이점들 그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볼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리빙님 이거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인가요? 아니면 원볼란치인가요? 저는 원볼란치에다가 양옆에는 8번 한 명, 10번 한 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도 욕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카 있어요. 자카 3순위에 아니 저 1순위에 있어요. 어? 바꿨어요. 네, 오.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설득당했어요. 저도 한번 얘기해봤을 때. 왜냐면 오. 원래 나 저기 카이세도 넣으려 했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안 될 것 같아. 어떤 미친놈이 코어 자원인데 카드 트러블로 4경기를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딱 설득됐어요. 그러니까 카이세도 너무 잘하고 사실 보여준 폼이나 퀄리티 보면서 자카 넘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맞는데 근데 전반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 들어가기에는 그 이슈가 너무 컸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 말아먹을 뻔했고 심지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즌 총평으로 보면은 4경기의 비중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 카이세도 충분히 그때는 다시. 근데 전반기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첼시에서 가장 잘한 선수 뽑으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저도 쿠쿠레아나 제임스를 뽑지 카이세도는 안 뽑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원래는 저는 카이세도였어. 카이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 시즌 원래 카이세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못 들어가요. 오히려 나는 걔가 지금 산체스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뛰어봐요. 그 느낌이. 이거 맞는 게 마지막에 너무 박았어요. 이거 못 나오면서 아니 그렇게 잘하는 걸 알고 잘하는 선수들은 책임감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 결장 기간은 팀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6번 미드필더가 그런 걸로 또 이제 빠지게 되면 아쉽죠. 물론 시즌 총평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을 진짜 오래 해봤어요. 이거 베스트 11 제가 적어놓고 3일 동안 고민해봤는데 근데 이게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자카가 확실히 일단은 뭐 이게 썬더랜드가 약간 철룡인 느낌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원래 강등권에서 놀아는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고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있겠다만 근데 자카가 그만큼 팀을 잘 지탱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을 시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뭐 자카 원래 이미지가 카드 때문에 결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저는 자카 들어갈 법하다. 인정해요. 저 자카 이거 홍대병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 캐러거도 보니까 자카 뽑았던데. 이거 자카는 진짜 뽑을만한 게 우리가 또 잊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갑자기 당당해졌네요. 네. 다행이네요. 제 편이 생겨가지고 오라일리하고 큰일 났다 했는데 이 자카가 이번 시즌 썬더랜드 주장 원장 달고 이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썬더랜드도 승격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자카가 딱 돌아와서 이 팀을 이 정도 수준까지 이미 썬더랜드가 강등당할 확률 없다고 보잖아요, 다들. 강등당하면 오히려 그 조작이에요. 던진 거야, 진짜로. 그쵸. 말도 안 돼. 앞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던져야만 강등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이런 돌풍, 그 핵심의 주장, 게다가 6번 자리에서 자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썬더랜드에 이식하면서 이 팀을 높이 가져다주고 있어서 자카는 전반기 두고 봤을 때 전 당당하게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카 빼면은 바로 2순위는 수비맨디거든요. 어? 그래서 수비맨디 저는 고민도 안 해요. 저는 6번 자리에 대해서는 자카 다음 수비맨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런 리그 성적 아스날이 1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맨디를 넣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자카가 것보단 더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저는 수비맨디를 넣을 것 같습니다. 전 퇴장 안 당했으면 무조건 카이세도인데 그거 감안해서 2순위거든요. 퇴장 안 당했으면 카이세도가 들어갔나요? 카이세도 아마 세 번째 들어가지 않을까요? 1, 2위는 저는 변하진 않았어요. 퇴장 안 당해도? 1, 2위. 어... 저는 전반기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첼시가 만약에 더 높은 성과, 리그 2위에, 전 그거 반영해줬죠.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첼시가 2위? 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첼시가 2위에 있었다. 그럼 뭐 카이세도는 바로 들어가야죠. 오른쪽 볼란치 제가 할 차례인데 이거 이제 아까 네. 8번을 하면 되는 거죠. 리빙님은 저는 이제 이거 뭐 이것도 진부한 픽이긴 한데 뭐 라이스예요. 제일 잘해요. 넣을까요 이거? 왼쪽이죠? 야, 저 왼쪽 라이스. 라이스는 지금 홀란드 다음으로 뭐 올해 선수 받아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선수인데 진짜 이거 안 넣으면 안 되죠. 진짜 심정으로는 뭐 카이세도 넣고 싶긴 하지만 이건 너무 우기는 거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자카에 관해서는 논쟁이 갈릴 수 있어요. 자카보다 그래도 카이세도지 않냐. 근데 뭐 카이세도 넣을 수 있다 쳐 저쪽은. 근데 카이세도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라이스예요. 이번 시즌은 라이스가 카이세도 완벽하게 닦았습니다. 이번 시즌 한정으로 봤을 땐. 뭐 그전에는 뭐 그나마 갈릴 수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이거는 이번 시즌 완패예요. 라이스 그리고 본인이 이번 시즌을 뭔가 지배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이번 본머스 경기에서 골 넣고 카메라 뽀뽀 쪽 갈겼죠. 제라드 생각나나요? 네, 이거는 본인이 제라드의 그 이미지를 갖고 싶다. 딱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라드가 뽀뽀를 했을 때가 사실 아이러니하게 다 준우승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스가 딱 뽀뽀했을 때, 야, 이건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 뽀뽀했을 때, 이게 결과가 조금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라이스가 그 길을 걸으려는 걸까? 그래도 부디 라이스는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게 봤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발롱도르가 아스날에서 나온다면 라이스예요. 진짜 라이스. 일단 아스날 올선 아스날에서의 올해의 선수 구단 안에서 그거 따놓은 당상이고 PFA 올해의 선수상 얘기까지 나올 법해요. 라이스는 지금 충분. 저는 라이스 엘링 보면, 홀란 다음으로 가장 수상 확률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래서 이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그나마 뭐 들어갔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사람 뽑으라면 아까 왼쪽에 제가 카이스도 뽑았으니까 8번 롤이죠. 저한테도 8번 롤로서는 저 베르나르도 실바도 충분히 언급할 만하다고 보고 그리고 뭐 브루노 페란데스도 실적 충분히 좋았으니까 얘기해볼 만하고 그리고 아까 6번에서 언급 안 했는데 니코 곤잘레스도 얘기해볼 법하고 그렇죠. 완전 다 저도 공감되는 선수들이고 결국에는 포메이션 구성상에서 미드필더를 뭐 지금 루키 씨는 뭐 4명 넣었지만 저는 3명밖에 없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가 뭐 다른 파트너들 조금 볼 더 잘 다루는 선수들이 다 못 들어가게 된 건데 잘하는 선수들이 이번 시즌은 미드필더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엘리엇 앤더슨도 충분히 전반기 두고 봤을 때 저는 이상적이었거든요. 이 선수 어. 팀적으로는 뭐 노팅엄이 좀 어려웠지만은 압도적으로 지금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고 봐서 엘리엇 앤더슨은 내년이면은 팀을 떠났을 거다. 그래서 전반기 봤을 때는 3순위 정도로 나열한다면은 엘리엇 앤더슨은 전 바로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한 건데 앤더슨이 지금 약간 비교가 가능한 게 카이세도 막 라이스 이 정도 급이냐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에서 나올 당시에 라이스 브라이튼에서 나올 당시 카이세도 이 느낌까지 드나 근데 발레바보다는 그 위치에 좀 더 근접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발레바랑 앤더슨 하면 좀 무조건 앤더슨이고 음. 앤더슨은 저도 아까 말한 웨스트햄에서의 라이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서의 카이세도 것보다 살짝 떨어지긴 해요. 솔직히 살짝 약간 반 칸 정도 떨어진 느낌인데 아마 노팅엄이라는 팀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얻는 거라고 봐요. 앤더슨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 선수를 데려가면은 그 팀은 아마 중원이 안정화 빠르게 될 겁니다. 볼 배급에 있어서 이 미친놈이에요. 이 친구도. 앤더슨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후보군에도 안 넣었던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시야 얘기하셨잖아요. 볼백은 얘 자꾸 그냥 모기파만 봐요. 순애야 순애. 얘가 그 다른 애한테 주면 답대가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결론이. 그래서 제가 쟤한테 주면 안 된다. 터도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 결론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 시야가 한정적이라고 봤거든요. 볼백업 기술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6번 자리에서 뛰게 되면은 저 리스크, 저 판단 자꾸 무리하려고 하니까 8번처럼 뛰려고 하고 공격수처럼 뛰려고 하니까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좀 독이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려한 6번 미드필더여서 주목도를 많이 받고 이게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오히려 6번으로서의 완성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6번전으로 앤더슨을 바라보게 되면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8번으로는 충분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 저도 뭐 6번으로 두개는 좀 아쉽고 옆에 파트너 한 명 달고 8번 하면은 와 날아다니겠다. 이 친구가 어디에 어울릴까 생각했을 때 적합한 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앤더슨은 이번 월드컵에 아마 차출이전 될 거라고 보는데 엄청 하입을 받게 될 선수라고 봐요. 그리고 깜빡하고 언급을 안 했는데 기마랑에서도 언급될 만해요. 토날리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토날리보다 확실히 하이 퀄리티 있었던 거는 기마랑에스라고 보기는 경기를 바꿀 줄 아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줬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위치를 안 타요. 그러니까 6번, 8번, 10번이 다 가능할 정도 진짜 얘가 브라질리언이구나. 너무 많은 총대를 매면서 올라가는 흐라벤베르가 장기적으로 닮아야 될 선수가 딱 기마랑에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마랑이스랑 만약에 그라벤베르 비교하면은 기마랑이스가 높아요. 이 그라벤베르에 있어서 가장 그냥 큰 문제, 킥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킥력이 안 돼요, 얘는 본인이 볼을 캐리하고 싶어 하는 능력, 그냥 타락박을 드리블로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라서 기마랑이스 보게 되면 이 기깔나거든요. 진짜 저는 만약에 동나이 때 똑같은 나이고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굴 택할래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기바나이스라고 할 거예요. 동나이 때라면 그 정도로 너무 잘하고 여기서 언급 안 된 거는 그냥 뉴캐슬이라는 팀이 전반기에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항상 이런 전반기를 평가했을 때 임팩트를 준 선수들한테 더 눈길이 가고 아니면 언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뭐 실력적으로 나열한다고 하지만은 뭐 제가 지금 언급한 선수들 보면은 우선 제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택한 것도 있거든요.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마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이 만약에 한 4위권 근처에 아예 다 들어와 있었다. 완전히. 최근에 또 페이스가 뉴캐슬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랬다면 아마 뭐 한 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카이세도 퇴장만 당하지 말지. 나는 진짜 그랬으면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쉽네. 이게 근데 진짜 삼선 선수 진짜 많다. 이거 삼선이 오디오 제일 많이 차지했거든요. 이번에 후보군이 너무 많아. 잘하는 선수 너무 많아가지고 삼선 쪽에. 지금 우리 와튼도 얘기 안 했고 맞아. 너무 마트 얘기 안 많아요. 했어. 맞아요. 저는 그럼 이제 둘 다 넘버 10이죠. 전 2명을 꼽게 되고, 리빙님 1명을 꼽게 되는데, 저부터 한 명 던지자면, 한 명은 윙이고, 한 명은 넘버 10이거든요? 저 포든 들어갑니다, 여기. 아마 포든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저 10번 자리는 포든. 그죠. 포든을 빼놓고 전반기를 얘기할 수가 없다. 저 자리에 있어서 뭐 시에르키라든가 솔직히 따지면은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그냥 10번으로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밀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왼발잡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브루노는 볼란치로 시즌을 소화했기 때문에 볼란치로서 평가를 받는 게 좀 맞다고 보여주고 아무래도 넘버 10으로 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아모님을 욕하시면 되고요. 넘버 10으로 뛴 건 명백하게 포든이었고 아니면 뭐 에제라든가 아니면 뭐 첼시에는 콜파머 아니면은 뭐 엔소도 가끔 언급될 수도 있겠죠. 넘버 10 위치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빅클럽에서 뛰고 있었던 넘버 10들 시몬스,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선수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한 포든. 비교 대상조차 없어요. 범접 불가예요. 어느 누가 있든 간에 오히려 내부에 적이 있지. 셰르키라고. 오히려 걔가 있으면 걔가 있지. 포든은 외부에 적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전 완전 동의하고 포든한테 있어서 더 높은 평가를 제가 주게 되는 거는 지난 시즌 포든이 저는 고꾸라졌다고 봤어요. 너무 많은 성공들 이미 트로피도 받았고 뭐 개인 수상도 했고 이 선수가 뭔가 욕심을 낼 거라면은 뭔가 발롱도르라든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그 레벨까지 목표점을 둬야만 축구할 맛이 나겠다. 이미 번아웃 왔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멘탈이 무너진 것도 아마 그런 뭔가가 있었을 거니까 월드컵에서의 우승 이런 거 말고는 더 이상 클럽팀에서 이렇게 좀 안 보였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린 선수한테 모든 업적들을 다 주게 됐나? 하지만 보란 듯이 이번 시즌 포드는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드는 제가 옛날부터 리버풀 맨시티 많이 싸울 때도 포드는 너무 좋아했어요. 포드는 그냥 저희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넘버 10으로 지금 이번 시즌 도크를 어느 정도 분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 도크 포지셔닝이 넘버 10이랑 좀 유사해서 스타팅 포메이션은 레프트 윙이긴 하지만 그래서 포든 외에 들어갈 법한 선수가 저한테는 뭐 도크나 셰르키 둘 다 맨시티네. 이 정도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고는 비르츠는요? 비르츠는 말도 안 되고 뭐 그나마 따지면 세메뇨? 진짜 저 그 넘버 10 자리에는 들어갈 자원이 맨시티 출신 외에는 거의 없는. 로저스가 그나마 얘기가 될 법하죠. 로저스가 있긴 하네. 근데 로저스가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사카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임팩트가 사이드 윙 자원하고 넘버 10 둘 다 포함해서 가장 좋았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건 부카요 사카다. 제일 잘한 것 같다. 저도 동일하게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 윙에 넣었고 뭔가 오른쪽 윙에 대한 고민은 전 좀 있었어요. 저도 시즌 초반에는 이거 은베모가 될 수도 있겠다. 은베모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가 난다. 영입 잘했다. 그리고 쿠두스도 너무 갖다 내던지지만 않았어도 쿠두스 좀 쓰는 방식 보면 진짜 막 쓰거든요. 아쉽긴 해요 솔직히. 진짜 좋은 선수인데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 선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아까 윙포워드 얘기 다 했지만 뭐 트로사르도 한 번쯤 언급될 만하고요. 윙포워드로 묶었을 때. 이번 시즌 두고 보면은 트로사르도 충분히 언급될 만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우윙이라고 규정 지으면은 사카와의 후보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윙이 다 죽었어요 이번 시즌. 맞아. B클럽 다 죽었어. 전반기 얘기했을 때 모하메드 살라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눈여겨보는 선수들 중에서는 민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이런 1, 2순위에 들어갈 급은 아니라서 아직 여기 못 들어와. 급이 안 돼요. 여긴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민테가 이제 거물급으로 올라올 거예요. 지켜봐야 돼. 미친놈이에요 이 친구도. 그래요? 사실 좀 약간 진짜. 개인적으로 그 민테 많이 빠시니까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오바따던 것 같은데 이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러는. 근데 뭐 민테 그죠. 호텔은 확실히 있지. 민테가 드리블 지표나 이런 게 이미 완전 상위권 다 뚫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느 강팀 상대로 보여주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민테가 놀랍게도 드리블을 통한 슈팅 메이킹 도쿠 다음이에요 지금 리그 전체에서. 오. 이게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이 드리블 지표들이 다 그 최상위권을 뚫기 직전에 있는 그 선수라서, 뭐 직전 시즌으로 비교하면은 작년에 세메뇨가 이런 드리블 지표가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은 좀 떨어졌고 오히려 슈팅을 많이 볼륨을 가져가고 있는데 약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민테도 저는 뭐 리버풀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는 거의 반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얘. 근데 사카 들어간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구질구질하게 약간 말을 하자면 마두에 이렇게 딴 팀 가지. 마두. 진짜 이게 걔는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 팀에서. 진짜 잘해요. 또 보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와 사카는 어떻게 넘으려고 갔을까? 물론 본인이 진짜 다 생각이 있고 해서 갔겠지만, 그 팀에 간 게 본인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나로서는 뭐 어느 그 팀이 확실하다라고 말은 못하겠다만 딴 팀 가지라는 생각이 약간 불현듯 드네요. 우승 냄새 맡았나? 이거 우승하고 싶었나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확실히 어렵긴 해요. 사카는 앞으로도 뭐 아스날이 아예 밀어버릴 선수인데 마두에케가 가게 되면은 벤치에서 로테이션으로 가야 돼가지고, 근데 마두에케 돌파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런 저돌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그냥 대각 움직임 하면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를 계속 박아줘야만 위협을 느끼니까. 요즘 윙어 새끼들하고 다르긴 해요, 보법이. 달라.
가르나초라 진짜. 가르나초 하는 거 보면 시랭 그냥 드리블만 치다가 갑자기 백패스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재미가 없어 보면 화끈하지가 않아. 맞아요. 결국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스 안에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나만 하면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수비수들이 그 측면에 있는 윙어 한 명 보려고 시선이 다 몰려버리는데 전 마두에케는 진짜 전 아스날 입장에서는 잘 데려갔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잘 데려갔어. 비싸긴 했죠. 좀 비싸긴 했지. 로테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맞아. 사실 이게 시세랑 그렇게 많이 유별나게 튀진 않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 정도들 다 봐보면.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승하는 팀한테 있어서 가격표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지. 우승하면 되죠. 그리고 아스날 돈 잘 벌어요. 벌면 돼. 아, 그만큼. 요즘 역대 그 최고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 팀이라서 마두에케 쓰고 팀 우승하고 다음 시즌까지 다 이어가면은 좋은 선택이죠. 뭐 리버풀도 샤키리 데리고 있었는데 그치. 그래서 레프트 윙하고 이제 저는 왼쪽 톱이죠. 레프트 윙 누군가요? 레프트 윙은 최근에 꼬라박고 있는 세메뇨. 전반기 기준으로 잘하긴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얘는 그 맨시티 이적설 뜨고 나서 너무 똥만 퍼질러서 하길래 이거는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맨유전이 그나마 봐줄만 했던 경기였거든요. 얘한테. 근데 그거 외에는 12월 달 한 달의 실적이 너무 별로고 1월 넘어오고 나서는 진짜 파멸적이야. 부진이. 이래가지고 이 세메뇨 하는 순간 아마 도쿠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전 도쿠의 출전 양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를 투톱으로 바꿨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원래 사실 도쿠가 그 기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만 따지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그냥 4두두들 안 쓰고 4-2-3-1 써서 포든 넘버 10 보낸 다음에 왼쪽에 도쿠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출장 시간이 저도 그것 때문에 베스트를 먹기에는 출장 시간을 넘을 만한 임팩트를 보여준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출장 시간만 짧은 게 아니라 출장 시간 대비 임팩트의 그 유지 기간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쿠를 못 넣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 윙도 따졌을 때는 사카도 약간 애매한 라인에 들어가지만 라이트 윙을 또 나열했을 때는 사카 넘을 선수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치? 도쿠 자리, 이 레프트 윙으로 가게 되면은 세메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전반기가 마지막까지 기록이 어떻게 집계됐는지 모르겠지만 9골 넣었거든요. 윙이 전반기 9골 넣은 다음에 베스트에 언급이 안 된다? 전 이게 오히려 신뢰라고 봐요. 도쿠한테 그치. 있어서는 도쿠의 메이킹이라든가 슈팅을 창출해내는 거 지금 진짜 뚫어내는 거야 원래 잘했고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도쿠가 결국에는 뭔가 야 1황이야 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려면은 득점 볼륨 공격 포인트에 대한 그 싸움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카도 그동안 진짜 잘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살라가 사카보다 앞에 있었던 거는 그냥 공격 볼륨이죠. 득점 볼륨. 사카의 커리어 하이가 살라의 커리어 로우예요. 공격 포인트 쌓은 숫자로. 이러면은 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저는 세메뇨의 이런 득점 볼륨에 대한 이 평가를 높게 해줬고 세메뇨가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비약적으로 더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쿠보다도 세메뇨를 줬습니다. 만약에 도쿠가 조금 더 뛰었고 출전 시간을 더 확보했고 공격 포인트가 더 쌓였다 하면 좀 뭐 고민도 없이 도쿠죠. 근데 또 왼쪽 위에 당연히 트로사르 또 언급될 법한 선수인데 세메뇨가 또 사실 그 뛰고 있는 팀에서 그 주어지는 처참한 기회 속에서 넣은 9골에서 8골 그거는 이제 가치가 높긴 하죠. 아무리 그 12월 마지막 달 보로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잘한 기간이 길었던 이거는 세메뇨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이제 세메뇨를 고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꿨죠. 저는 여기 이제 볼테마데가 들어갑니다. 볼마? 네, 볼테마데에 관한 임팩트가 저 너무 셌고 가장 언급될 만한 이제 스트라이커 뭐 이고르 티아고도 있을 거고 에키티케도 있을 거고 하고 뭐 세메뇨를 골라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언급되는 뭐 자원들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아요. 경기력 그러니까 그 저점이 가장 높아요. 골이 아니더라도 쟤는 충분히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애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걔한테 주목하는 건 너무 득점에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뉴캐슬 넘버 10 완전 미안하긴 한데 등신밖에 없거든요. 그 뛰는 애들이. 조엘링턴 축구 진짜 못하고 램지도 임팩트가 없고요.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에도 고든하고 반스 사랑고시라는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볼테마데가 계속 지탱해줬어요. 이거는 저 친구의 차력쇼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고르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좀 스치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수들 평가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저도 뭐 골키퍼만 보더라도 사실 선방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평균적인 것만 하면 볼 다루는 거 그리고 레프트백도 이런 포지셔닝 아마 요구하는 게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볼테마데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기에 이 티아고 관련해서 왜 안 넣었냐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 같아. 결국에는 이 그 다루는 능력들에 대한 거 경기 영향력 두고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주관적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 네.
아니 진짜 왜냐면은 솔직히 티아가 뭐 쌓은 그 스탯들 보게 되면은 어우 그냥 전반기에 들어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약간 더 찾게 되는 게 있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이 팀에 영향 준 것도 게임마다 보는 게 달라서. 그래서 지금 볼테마데 얘기하면은 또 우리 리버풀 팬들은 또 에키티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이제 에키티케. 근데 저는 에키티케보다 볼테마데가 그 텐션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선수가 어느 경기에 나가서 설 때 보여주는 텐션이라고 하면 경기력 유지. 그러니까 팀에게 도움이 되는 폼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 물론 둘 다 이제 70분쯤에 빠지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유지가 좀 안 좋은 자원들인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체력이 좋든 안 좋든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쪼개서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가 볼테마다였던 것 같아서 전 거기서 이제 에키티케가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음. 에키티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볼테마데도 이거 뉴캐슬 진짜 휘청 빡 하고 가버릴 상황에서도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뭐 음, 볼테마데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납득은 되죠. 그리고 근데 자기 주관적으로 선택했는데요. 저도 지금 보게 그지. 되면은 레프트백에 오라일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쿠쿠렐라라든가 칼라피오리 언급되는데 오라일리를 먼저 선택한 것처럼 본인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고 맞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둘의 이 베스트 11 좀 논쟁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첼시 팬들한테 이제 내부 총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넌 씨발 첼시 팬이라 새끼가 카이스트로 안 넣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그거면 사실 우려 별로 없어요. 뭐 볼테마데가에서 그나마 시비가 좀 걸릴 법하겠네. 볼테마데 그쵸 볼테마데 좀 걸릴 수 있죠. 볼테마데나 그나마 뭐 팀버 제임스보다는 라야 쪽에서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나마. 아유 아니요. 근데 저는 딱 베스트 11 봤을 때는 볼테마데 말고는 그냥 스테디하게 다 뽑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뭐 맞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오히려 그치. 홍대병 느낌 너무 많이 나게 했나? 아닌데 근데 우리가 미드필더는 고민도 안 했잖아요. 저건. 그치. 저거는 진짜 둘 다 들어가지. 그리고 센터백도 충분히 오케이였고 제임스. 센터백까지. 맞아요. 그 스트라이커까지. 우윙도 그렇네. 아 근데 골키퍼랑 오라일리 세메뉴 얼굴 딱 세 개 딱 보니까 살짝 얘기 나올 만하겠다. 근데 세베뇨도 충분히 사실 평가 좋게 해줄만 한데 이게 전반기 베스트 11이든 뭐든 마지막에 폼이 안 좋으면은 이게 저평가 당하기 쉬워져요. 저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초반기 부진보다 후반기 부진이 더 안 좋게 기록됨. 뇌, 머릿속에. 맞아. 그래서 세메뇨가 약간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불리하게 평가될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세메뇨가 그리고 그 보머스가 지금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더 얘기도 나왔을 거고. 근데 저는 세메뇨가 생각보다 더 잘할 선수라고는 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세메뇨가 이번 시즌 슈팅 볼륨을 또 높이고 있어가지고 슈팅 때리는 게 많이 나오면은 결국 윙어들은 드리블하는 그 순간들이라든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과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메뇨는 본인이 이제는 뭐 득점 볼륨을 높이면서 입증해봐야죠. 다른 그런 수치보다도 직접적으로 뭐 골문을 타겟팅할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맨시티가 와가지고 홀란드 옆에 세메뇨 와 도쿠가 채우지 못한 그 볼륨들도 채울 수도 있어요. 뭐 라이트 윙이든 레프트 윙으로 나오든 홀란드가 골 많이 넣어서 항상 우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15골 넣을 수 있는 세컨 유닛 있으면 와 얼마 좋아요. 어쨌든 뭐 몇 자리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베스트 11 이렇게 뽑아봤고 미련 없이 그냥 뽑게 된 것 같습니다. 취향껏. 네, 취향껏 딱 보이고 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 야 이러면서 얘기 주고받으면서 재밌는 거죠. 뭐 저희가 솔직히 이거 고민하면서 하지도 않고 제가 첫 번째 찍었던 베스트 11 하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라서 지금 정도면 안정적이다. 사람들이 그래도 코그에 기대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면서 재녹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재녹화거든요. 네. 너무 주관적이었던 것 같아서 둘 다 수정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즌 끝나고 그때는 직접 저희가 같이 녹화하면서 옆에서 해보죠.